드디어 지구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가 2025년 디즈니 플러스 공개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미지의 우주선이 지구에 불시착하고 한 여성과 특수부대원들이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구가 엄청난 위협과 직면하게 된다로. 이 작품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까지 공개된 에이리언 시리즈 중 가장 현대에 가까웠던 2093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프로메테우스보다도 더 이전의 이야기로, 제작자들은 2122년으로 배경으로 한 영화 에이리언 1편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라는 점을 밝히며 최소 2092년 이전의 이야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작품 공개까지 꽤 시간이 남았기에 이 정도 정보만 제공됐지만, 일각에선 에이리언 로물루스 때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썰이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의 검은 액체 원본에서 태어난 이런 녀석들도 있었고, 데이빗이 제작한 버전의 검은 액체로 탄생한 제노모프의 초기 버전, 제노모프에서 추출해낸 검은 액체를 기반으로 탄생한 오프스프링, 그리고 2381년의 사건을 그린 에이리언 4편에선 인간의 DNA를 갖고 있는 퀸 에이리언이랑 뉴본 에이리언까지 보통 인간을 베이스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의 힌트를 2021년부터 마블 코믹스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에이리언 세계관 코믹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화에선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2200년대의 사건을 그린 에이리언 이카루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웨이랜드 유타니가 성공적으로 인간 거주 환경 건설에 성공한 토블러 9이라는 행성.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행성의 지하에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제노모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 2217년, 이곳은 유로파5라는 행성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맨주먹으로 무장한 놈들을 박살내기 시작했고, 이 공격의 배후에 있던 것은 미군 소속 장교로, 사실 이 5명은 미군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던 인조인간들이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생각과 감정의 개념이 생겨버렸고,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도망쳐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군이 왜 이들을 찾아왔느냐? 바로 디미터2라는 행성에서 핵발전소가 사고로 폭발했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이 행성의 농작물들이 수십억 명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런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전 제노모프에 의해 멸망한 행성 토블러 9으로 향해 어떤 생화학 물질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약물을 인간에게 주입할 경우 방사능 유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조인간들은 인간들의 생존에 도움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미 연방에선 이 미션을 성공시킨다면 이들에게 인간과 동등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결국 전 우주의 인조인간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토블러 9으로 출발하는데, 이들이 획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에이리언의 알이었던 것. 이후 5명의 인조인간들은 토블러 9에 도착하는데, 예상대로 행성 전체는 초토화되어 있었고 에이리언의 알이 있을 법한 연구소로 향하는데, 하지만 그 어떤 알도 발견되지 않았고 조금 더 연구소를 수색해보기로 하는데, 이들이 발견한 것은 지구에서 가져온 곤충들로, 이상한 점은 생김새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 이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인위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소리를 쫓아가는데 그곳은 에이리언들의 소굴로 뒤이어 제노모프 군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 베테랑들로 순식간에 제노모프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놈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위기에 몰린 이들의 눈앞에서 누군가 놈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살아남은 극소수의 인간들. 이후 그들은 생존자들의 기지로 향하는데, 이들을 이끄는 것은 멜로디라는 여성. 그녀는 에이리언의 알의 위치를 알려주기로 하는데, 이때 인조인간 엘리는 한 여성이 자신들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변이된 곤충들을 잡아놓은 통이 깨져 있는 상황으로
탈출한 곤충은 여성에게 접근하는 중이었는데 이를 보고도 엘리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이틀 후 그들은 함께 아래 위치로 향하는데 이때부터 곤충에 물린 여성 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 게다가 하필 제노모프의 공격도 시작되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에이리언의 소굴에 그들을 가둬버린 인간들. 인조인간들이 알을 가져간다면 분명 또 다른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들을 여기서 죽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엔 무려 제노모프 퀸까지 존재하는 상황. 아무리 인조인간이어도 이들의 물량 공세는 어쩔 수 없었고 하나둘 죽어가는데 이때 인조인간들의 비행선을 탈취한 인간들. 그런데 비행선이 출발함과 동시에 리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때 마치 제노모프처럼 혀에서 돌출되는 무엇인가가 생긴 그녀. 순식간에 동료들을 살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비행선은 인조인간들 앞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우주선에서 내린 것은 인간도 제노모프도 아닌 무엇인가로 변한 리였고 그녀는 분명 제노모프와 소통하고 있었는데 이후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바깥에서 동료의 신호가 온다고 판단한 인간들은 문을 열어주는데 리가 이끄는 제노모프 군단이었던 것. 결국 죽어가던 기지 속 인간들은 핵폭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폭발과 방사능으로 엉망이 되었음에도 리였던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피부가 벗겨진 채 제노모프 군단에게 향하는데 한편 단 2명만 살아남은 인조인간들. 이제 그들은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는데 때마침 미군의 우주선이 도착했고 이때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리였습니다. 하지만 인조인간들의 총 앞에선 덤비기를 망설였고 그렇게 생존한 일부만 탈출에 성공하는데 이제 제노모프 군단만이 남은 토블러9에선 리는 점점 더 제노모프의 DNA로 강화되기 시작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그녀는 에이리언의 여신으로 군림하며 페이스허거에게 잠식된 인간들의 꿈에 나타나는 기이한 존재로 세계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까지가 마블 코믹스에서 발간되고 있는 에이리언 이카루스, 그리고 엔딩 부분에 잠깐 소개해드린 에이리언 블러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영화화된 에이리언 시리즈에선 인간은 늘 숙주나 사냥감의 개념이었지 단 한 번도 제노모프들의 숭배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이리언 이카루스 속 인간이 숙주가 아닌 변이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리더격 위치까지 간다는 개념은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내년에 공개될 에이리언 어스에서 활용될 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루머 수준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출과 각본은 모두 노아 홀리라는 분이 맡았는데 국내에선 유명하지 않지만 프로페서 X의 아들인 리전의 이야기를 신박하게 그린 미들 리전,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엄청난 인기와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 파고의 제작자이기도 하기에 드라마판에선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첫 에이리언 드라마인 에이리언 어스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혹시 예고편이 공개된다면 후속 소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거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퓨맨이었습니다.